책 읽기 좋은 날 북생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맞춰주느라 정작 나 자신은 챙기지 못하셨나요? 착하게 굴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를 세우자니 그것도 내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이혜인 작가의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정함을 하나의 생존 전략, 삶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다시 정의합니다. 책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건 다정함이다.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태도라는 거죠. 오늘은 이 책에서 뽑아낸 핵심 이야기 세 가지를 조금 여유 있게 나눠볼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다정함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먼저 다정한 사람이 남에게도 진짜로 다정할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다정함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죠. 혹시 내가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무리하게 맞추는 게 다정함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거기서부터 다정함이라는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비행기 탈 때 나오는 안내 방송이 떠올랐어요. 비상시에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부모가 아이보다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다들 아시죠? 내가 숨을 못 쉬면 옆 사람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다정함도 결국 원망으로 변하고 말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은 사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에게 실수를 허락하고 나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짜 여유로운 다정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낸 친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이요. 정리해 볼게요. 다정함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먼저 쓰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말투는 사람을 남기고 대화의 온도는 마음에 남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말은 관계를 만들고 말투는 사람을 남기고 대화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말은 관계의 시작이고 말투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남기고 결국 대화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마음 속 깊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날카로워질까요? 낯선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정작 가족이나 연인한테는 짜증 섞인 말투가 튀어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다정함이 무뎌지기 쉽다는 거죠.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요. 부부, 연인 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이야기인데요. 관계가 오래가는 커플과 결국 헤어지는 커플의 차이는
딱 하나였다고 해요. 바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 건강한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말 한 번에 긍정적인 말이 최소 5번은 오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사이를 결정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말투 하나의 누적이라는 거죠.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다정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지는 근육이라고요. 화가 날 때 한 박자 천천히 말하기,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이런 사소한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말투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고 그 온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말투에 한 번 더 마음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책 표지에 있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결국 우리의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건 다정함이다. 저자는 다정함을 감정이 아니라 루틴으로 봐요. 기분이 좋을 때만 다정하게 구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분이 별로여도, 몸이 피곤해도 그 안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무리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꾸준함이라는 구조적 힘이에요. 거창한 결심 한 번보다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다정함을 미뤄두잖아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오늘만 예외로 하자고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의 태도가 되고 그 곁에 남는 사람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낼지, 거리를 둘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 모든 게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온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관계를 우연이라고 여기면 힘든 관계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관계가 선택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다시 설계할 힘이 생겨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둘 수 있고 나를 채워주는 관계에는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이긴다는 건 누군가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다정함은 기분에 따라 오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정함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다정함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둘째, 말투는 사람을 남기고 대화의 온도는 마음에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셋째,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다정함을 놓지 마세요. 다정함은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강함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다정한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는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애쓰신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